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를 사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웃을 일이 아니게 됐어요. 캐나다는 지금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 의지가 자국의 북극 영토까지 뻗쳐오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오늘은 트럼프의 이 거대한 야욕이 불러올 두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해 볼 거예요. 미국이 북미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자원기지로 흡수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이에 반발한 캐나다가 중국과 손을 잡으며 북미 경제권이 쪼개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길에 베팅해야 할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지키는 경제 스토리텔러, 시나리오 경제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그 어떤 뉴스보다 무겁고 또 결정적입니다. 트럼프가 최근 서방호 전체를 미국의 정원으로 만들겠다라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캐나다라는 가장 가까운 우방국조차 표적이 된 상황이죠. 이 영상 하나면은 최근 급변하는 북미 정세와 그 이면에 숨겨진 자원 전쟁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포트폴리오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단순히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읽는 결정권자가 되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 이것은 우리의 방구다라고 선언한 미국의 속내부터 파헤쳐보죠. 여러분, 최근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됐던 사건 기억하시죠? 미국은 이걸 기점으로 서방호에서의 통제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왜 무섭냐고요? 보통 국가 간의 관계는 외교와 협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뉘앙스는 협상이 아니라 점유에 가깝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를 보면은 더 기가 막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군사력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는 거예요. 동맹국인 덴마크의 영토를 말이죠. 상상해 보세요. 옆집 사람이 우리 집 앞마당이 탐난다고 군대를 끌고 오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캐나다가 화들짝 놀라서 중국으로 달려가는 이유, 이제 조금씩 감이 오시나요? 캐나다는 지금 설마 우리까지? 라는 의문에서 다음은 우리다 라는 확신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 지역이 문제입니다. 캐나다 전체 국토의 40%나 되는데 정작 사는 사람은 15만 명밖에 안 돼요. 텅 비어 있는 이 넓은 땅에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 석유, 그리고 히토류가 묻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탐이 안 날 수가 없죠. 게다가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북서항로라는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길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21세기 물류 패권이 결정되는데 미국은 그거 캐나다 거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 아니 사실상 우리 거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보고 먼로 주의의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미국이 유럽의 간섭을 배제하며 힘을 키웠던 것처럼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하고 북미와 남미를 미국의 완벽한 경제 군사적 요새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캐나다 같은 우방국의 주권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미주위원회 케네스 프랭클 회장이 캐나다가 지금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위협에 처해 있다고 말한 건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캐나다는 순순히 이 거대한 형님 뜻에 따를까요? 아니면은 예상치 못한 방역을 준비할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본게임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왜 그토록 캐나다의 북쪽 땅, 즉 북극권에 집착하는지 그 속사정을 들여다볼게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거대한 땅의 무려 40%가 북극권에 속해 있어요. 하지만 거기 사는 사람은 고작 15만 명뿐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 인구의 3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유럽 전체보다 넓은 땅을 지키고 있는 셈이죠.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주인 없는 보물창고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이 보물창고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잠들어 있어요. 전 세계 미발견 석유의 13%, 천연가스의 30%가 이 북극해에 묻혀 있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게다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인 히토류와 리튬 같은 전략 광물도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자원들을 미국이 통제하느냐, 아니면은 캐나다가 다른 나라,
특히 중국과 나눠 갖느냐는 미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북서 항로예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과거에는 배가 다닐 수 없던 길이 열리고 있어요. 이 길을 이용하면 부산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가는데 기존 수에즈 운하를 통하는 것보다 거리가 30% 이상 단축됩니다. 시간과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물류의 혁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캐나다는 이 북서 항로가 우리 앞마당이니까 우리 허락받고 지나가라고 주장합니다. 이걸로 내수라고 불러요. 반면 미국은 무슨 소리냐? 이건 전 세계 누구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국제 수역이다라고 맞서고 있죠. 트럼프 1기 때 이미 미국 정부는 캐나다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부정했어요. 만약 이 하지 항로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면은 전 세계 물류 패권은 다시 한번 미국의 손에 완벽하게 쥐어지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캐나다 정부도 비상이 걸렸어요. 아, 미국이 우리를 더 이상 형제 국가로 보지 않는구나. 그냥 자기가 먹어야 할 맛있는 먹잇감으로 보는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온 대책이 정말 파격적입니다. 메이크 칸이 캐나다 총리가 쟤는 어떤 발표를 했는지 아세요? 현재 GDP 대비 1.3% 수준인 국방비를 2035년까지 5%로 늘리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5%라는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시죠? 현재 전 세계에서 국방비의 5% 이상을 쓰는 나라는 전쟁 중인 국가나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는 나라들 뿐이에요. 한국이 북한과 대치하면서도 2.5% 수준을 유지하고 세계 최강 미군이 3%대를 씁니다. 그런데 평화의 상징 같던 캐나다가 5%를 쓰겠다. 이건 사실상 전시 경제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어요. 이 늘어난 국방비의 대부분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북극권 방어에 투입됩니다. 쇄빙선을 만들고 북극 전용 전투기를 배치하고 감시 레이더를 촘촘히 깔겠다라는 거죠. 누구를 막기 위해서일까요? 러시아, 중국, 물론 그들도 명분에는 포함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네 앞마당을 우리의 방어라고 부르며 들어오려는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깔려 있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수십 년간 세상에서 가장 친했던 이웃 사촌이 이제는 서로 총구를 겨눠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캐나다 입장에서는 자국의 자산 가치와 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이판사판의 결단 내린 겁니다. 하지만 국방비를 이렇게 늘리면 캐나다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복지 예산은 줄어들 거고 세금은 오르겠죠. 캐나다 국민들의 삶은 팍팍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캐나다가 한술 더 뜨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자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예요. 바로 미국이 우리를 압박한다면 우리는 중국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마크 카니 총리가 다음 주에 중국 방문을 전격 발표했어요.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과 손을 잡아서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겠다는 배수의 진을 친 거죠. 상상해보세요. 미국의 바로 위쪽 나라인 캐나다가 중국과 경제적, 군사적으로 밀착한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뒷마당에 불이 난 게 아니라 폭탄이 설치되는 꼴입니다. 트럼프가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제부터 북미 대륙은 우리가 알던 평화로운 곳이 아니라 거대한 경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캐나다의 이런 생존을 위한 외도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오히려 미국의 더 강력한 보복을 불러와 캐나다 경제가 무너지는 시나리오로 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어디에 돈을 묻어두어야 할까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의 중국 방문, 이게 왜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닌지 그 속을 들여다봐야 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떤가요? 말 그대로 얼음장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가장 친한 형제이자 북미 경제 공동체의 한 축인 캐나다가 나 중국 좀 다녀올게 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건 미국 입장에선 나 이제 너랑만 놀지 않을래 라는 이별 통보나 다름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실에서 같이 TV 보던 가족이 갑자기 옆집 원수랑 저녁 식사 약속을 잡은 겁니다. 그것도 2017년 이후 9년 만에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걸 두고 미국에 대한 캐나다의 경제적 디커플링 시도라고 아주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캐나다는 그동안 전체 수출의 75% 이상을 미국에 의존해 왔거든요. 미국이 이제 재채기만 해도 캐나다는 독감에 걸리는 구조였죠.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우리 방구 운운하며 자기네 영토와 자원을 위협하니까 캐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시장을 다변화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특히 주목해야 할 건 공급망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핵심 광물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AI 서버에 들어가는 그 귀한 돌덩이들이요. 캐나다는 이 광물들의 전 세계적인 산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협의체 안에서 미국한테만 우선적으로 줬는데 이제는 중국한테도 팔 수 있어 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거죠. 이게 실제로 벌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기서 우리는 USMCA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자유무역 협정이죠. 트럼프는 이미 1기 때 이걸 자기 입맛대로 뜯어 고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캐나다가 중국이랑 가까워진다? 트럼프는 당장 USMCA 파기를 외칠 겁니다. 내 말을 안 듣는 이웃과는 장사하지 않겠다라고요. 만약 USMCA가 흔들리면은요, 당장 우리나라 기업들도 비상입니다. 멕시코나 캐나다에 공장을 지어서 미국으로 물건을 보내던 우리 자동차, 배터리 기업들이 거대한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국가 간의 기싸움이 아니라 여러분이 투자한 주식 계좌의 수익률을 쥐고 흔드는 공급망의 대지진인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캐나다 내에서도 여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미국한테 찍히면은 우리 경제 끝장이다라는 파와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다가는 주권까지 뺏긴다라는 파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캐나다 에너지부 팀 호지슨 장관은 우리가 트럼프의 표적이 됐다라고 대놓고 경고할 정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중국은 캐나다를 따뜻하게 받아줄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북미 연합군의 균열이 생기는 이 상황이 너무나 반가울 겁니다. 미국 바로 위에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우군을 얻는 셈이니까요. 중국이 캐나다의 자원을 대량으로 사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대신 북극 항로 이용권을 요구한다면 이건 미국에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됩니다. 이제 판은 깔렸습니다. 트럼프는 우리 방구라는 깃발을 들고 압박하고 있고 캐나다는 중국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팽팽해지다 못해 툭 끊어지는 순간 세계 경제의 질서는 우리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건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 북극의 얼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이 준 선물인 줄 알았던 북극 항로가 이제는 동맹을 갈라놓고 전쟁의 불씨가 되는 저주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무섭다 하고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결정권자입니다. 이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파산의 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이 긴박한 상황이 만들어낼 두 가지 구체적인 경제 시나리오를 제시해 드릴 겁니다. 미국이 캐나다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시나리오, 그리고 캐나다가 끝내 독자 노선을 걷게 되는 시나리오. 이 각각의 상황에서 우리 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북미 요새화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트럼프의 강력한 압박에 결국 캐나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미국의 요구를 100% 수용하는 그림이에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주권 국가인데 그렇게 쉽게 굴복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경제 지표를 보면 캐나다에겐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에너지 수출과 자동차 산업입니다. 이 두 분야의 고객은 사실상 미국 한 곳뿐이에요. 트럼프가 너네, 우리 말 안 들으면 관세 25% 때릴 거야. 그리고 북미 자유무역 협정에서 빼버릴 거야. 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캐나다 달러는 휴지 조각이 되고 실업률은 폭등할 겁니다. 결국 캐나다는 실리를 위해 자존심을 접게 되는 거죠.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북서항로의 미국화가 진행됩니다. 캐나다가 여긴 우리 내수니까 통행료 내라고 하던 걸 포기하고 미국 군함과 상선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허용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빠른 새로운 물류 루트를 통제하게 됩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북쪽에서 완벽하게 봉쇄하는 거대한 성벽을 쌓는 셈이에요.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건 슈퍼달러의 시대를 넘어선 하이퍼달러의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북미 대륙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자원기지이자 생산 공장이 되는데 그 결제 대금이 모두 달러로 이루어지니까요. 자, 그럼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야 할까요? 결정권자라면 메모 준비하세요. 첫째, 에너지와 원자재 거인들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이 캐나다의 북극 자원 개발권을 사실상 공유하게 되면은 이 제2의 엑선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미국의 에너지 공룡들이 북극으로 진출할 겁니다. 캐나다의 엠브리지 같은 파이프라인 기업들도 미국 에너지망에 완전히 통합되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겠죠. 특히 북극권에 매장된 히토류와 리튬은 중국 의존도를 0%로 만들 수 있는 핵심 자산입니다. 미국의 광물 채굴 기업인 MP 머티리얼즈 같은 곳들이 이 시나리오의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아틱 디펜스, 즉 북극 방산주입니다. 캐나다가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린다고 했죠. 그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극지방에서 작전이 가능한 쇠빙선, 추운 날씨에도 견디는 특수 전투기, 그리고 북극을 촘촘히 감시할 위성 통신망에 투입됩니다.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롭 그루먼 같은 미국 방산 기업들은 캐나다라는 거대한 큰손 고객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기업들입니다. 아니, 캐나다가 미국에 흡수되는데 왜 우리 배터리 기업이 좋아요? 라고 물으실 텐데요. 답은 공급망의 안정성에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북미 통합 공급망이 완성되면 중국산 광물을 하나도 쓰지 않고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완벽히 갖춰집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같은 한국 기업들이 캐나다의 깨끗한 광물을 받아다가 미국에서 배터리를 찍어내는 완벽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생태계가 구축되는 거죠. 이거는 한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프리미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나리오에도 어두운 면은 있습니다. 캐나다의 자율성이 사라진다는 건 북미 지역의 물가를 미국의 정책에 따라 춤을 추게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또한 미국이 자원을 독점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의 결정권을 쥐게 되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눈치만 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북극 얼음이 녹으면 배가 다니겠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동맹의 판도를 바꾸고 우리 주식 계좌의 색깔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 일이 항상 강자의 뜻대로만 흘러갈까요? 캐나다가 순순히 먹잇감이 되어줄까요? 만약 캐나다가 그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라며 정말로 중국과 손을 잡고 미국에 대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혼란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소름 돋는 두 번째 시나리오, 북미 분열과 다극화의 시작을 다뤄보겠습니다. 캐나다가 중국으로 달려가는 진짜 이유와 그 선택이 가져올 글로벌 경제의 대혼란에 대해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조금 전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포 영화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바로 북미 경제 블록의 붕괴와 자원 다극화 시나리오입니다. 캐나다가 더 이상 미국의 속국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며 진짜로 중국과 손을 잡고 독자 노선을 걷는 그림이죠. 상상해 보세요. 미국의 바로 머리 위에 있는 나라가 중국의 자본을 받아 북극해 항구를 짓고 중국의 쇠빙선이 북서 항로를 유유히 통과합니다. 트럼프가 이걸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분노하며 당장 캐나다와의 모든 무역 중단을 선언할 겁니다. USMCA는 그날로 휴지 조각이 되는 거고요.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은 우리가 알던 글로벌 공급망은 그야말로 대혼돈에 빠집니다. 캐나다는 전 세계 히토류와 핵심 광물의 보고라고 말씀드렸죠. 만약 캐나다가 이제 우리 광물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 우선적으로 팔겠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내의 전기차, 반도체 공장들은 당장 원재료를 구하지 못해 멈춰 서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우리 같은 결정권자들은 어디에 베팅해야 할까요? 이때의 포트폴리오는 성장보다는 생존과 희소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첫째, 실물금과 원자재입니다.
북미 경제권이 쪼개진다는 것은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극에 달했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 시장은 가장 안전한 자산인 금으로 몰려갑니다. 단순한 금뿐만 아니라 캐나다가 통제권을 쥐고 있는 니켈, 구리, 우라늄 같은 핵심 원자재에 직접 투자하거나 관련 ETF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공급망이 막히면 물건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칠 테니까요. 둘째, 중립국 공급망 관련주입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싸우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얻는 나라들이 생기겠죠. 이 대표적으로 인도나 동남아시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북미 공급망이 삐걱거릴 때 대체 가능한 정교한 제조 능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의 가치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어요. 특히 미국 내 이미 공장을 다 지어놓은 우리 기업들은 원재료를 캐나다가 아닌 다른 루트로 확보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미국 시장을 독점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입니다. 공급망 붕괴는 곧 물가 폭등을 의미합니다. 트럼프가 캐나다산 에너지와 원자재에 관세를 매기는 순간 미국 내 물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를 거예요. 이때는 물가 연동 채권이나 리츠처럼 물가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자산들이 포트폴리오의 방패 역할을 해줄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적이 되고 그 갈등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커피값부터 타는 자동차 가격까지 모든 게 요동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캐나다가 이렇게 위험한 도박을 거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자존심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캐나다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상은 미국 혼자서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원을 가진 자가 목소리를 높이는 자원 민족주의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요.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골드만삭스 출신의 영국과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모두 지낸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런 계산 없이 중국으로 달려갔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미국이 주는 안보라는 우산보다 자국이 가진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캐나다의 미래에 더 유리하다는 치밀한 계산이 끝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시나리오 사이 어딘가에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미국이 캐나다를 굴복시키든 캐나다가 독자 노선을 걷든 확실한 건 하나예요. 우리가 알던 평화롭고 저렴한 공급망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폭풍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결정권자를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와 포트폴리오 전략을 꼭 기억하세요.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표는 바로 캐나다 달러와 미국 달러의 환율 변동성입니다. 캐나다 달러가 급락한다는 건 시장이 북미 경제 블록의 균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계신다면은 캐나다 달러의 흐름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강도를 미리 읽어낼 수 있습니다. 환율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두 번째로 2026년 7월 1일로 예정된 USMCA 공동 검토 데드라인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트럼프는 이걸 선셋 조항처럼 활용해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굴복시키려 할 겁니다. 이 날짜가 다가올수록 북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특히 현대차나 기아, 그리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지은 LG에너지 솔루션, SK온 같은 기업들의 변동성이 커질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만약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거나 캐나다가 미국의 북극 패권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인다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 기업들의 가치는 다시 한번 폭발할 겁니다. 그리고 핵심 광물 ETF나 캐나다의 자원 탐사 기업들을 눈여겨보세요. 캐나다가 중국으로 달려가는 이유도 트럼프가 우리 방구라고 소리치는 이유도 결국 그 땅 밑에 묻힌 자원 때문입니다. 리튬, 니켈, 우라늄 같은 자원은 공급망이 쪼개질수록 몸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원자력 기술과 우라늄 매장량은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에너지 전쟁의 시대에 우라늄은 제2의 석유가 될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19세기 먼로주의의 부활이자 자원민족주의의 정점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형제니까 잘 해결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마크 카니 총리가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
우리가 알던 안정적인 북미 시장의 공식은 깨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질문해야 합니다. 내 포트폴리오는 공급망의 대지진을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한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지금 당장 자산의 일부를 자원과 에너지, 그리고 안보라는 키워드로 재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트럼프의 야욕과 캐나다의 처절한 생존 본능,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기회를 찾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열리는 건 새로운 항로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부의 기회,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몰락의 신호가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경제학은 앞으로도 이 긴박한 글로벌 경제의 현장을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궁금증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당신의 자산 가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공부, 시나리오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시나리오로 찾아올게요.